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에 대한 겁니다. 바로 불교의 핵심 경전인 반야심경인데요. 혹시 너무 종교적이거나 고리타분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섣부른 판단입니다. 오늘은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현대의 최첨단 과학, 특히 양자역학과 도대체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일상과 명상을 얼마나 180도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교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영상, 해설이 끝날 때쯤이면 단순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걸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반야심경이 왜 하필 요즘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 트렌드를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 공사상과 양재역학의 놀라운 만남, 이어서 세 번째로 현재 상업화된 명상이 가진 뼈아픈 한계들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 혼자만을 넘어서는 사회적 마음챙김, 마지막으로 이걸 매일매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상 속 선명상 방법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반야심경과 현대인, 어떻게 이 고대 텍스트가 까다로운 MZ세대의 마음을 훔쳤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불과 270자밖에 안 되는 이 짧은 2600년 전의 텍스트가 어째서 가장 트렌드에 민감하고 현대적인 밀레니얼과 Z세대 사이에서 이렇게 빵 터지게 된 걸까요? 사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단순히 당장의 스트레스만 살짝 지우는 걸로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보다는 내 삶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엄청나게 깊은 통찰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답의 실마리를 바로 이 한자 투성이의 오래된 경전에서 발견한 거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2023년 여름을 기준으로 반야심경과 관련된 책들의 판매량이 그 전년도에 비해 무려 31.9%나 껑충 뛰었습니다. 게다가 이 현상을 주도한 게 20대와 30대 독자들이었어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AI 기술로 만든 반야심경 K-팝 명상이 조회수 55만 회를 훌쩍 넘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이건 반야심경이 더 이상 박물관에 박제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가장 힙하고 실용적인 지혜로 소비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러는 걸까요? 이 경전의 원래 긴 이름인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을 하나씩 해체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여기서 마하는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고요. 반야는 지혜, 그리고 바라밀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정합해보면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와 불안의 강을 무사히 건너서 저 평안의 언덕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위대한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인 거죠. 치열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사실 이보다 더 찰떡같이 절실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고대 지혜가 어떻게 현대 물리학의 꽃, 양자역학과 만나게 될까요? 미국의 아주 저명한 물리학자인 빅 벤스필드 박사가 쓴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은 핵심 문장을 한번 보시죠. 독립적인 자성은 없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과학자들이 원자 단위의 아주 작은 미시세계를 깊게 파고들다가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입자들 자체에는 아무런 고정된 본성이 없고 오로지 서로 의존하고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단단하고 변함없을 거라고 믿었던 이 물질 세계의 진짜 밑바닥이 사실은 촘촘하게 연결된 그물망 그 자체였다는 거죠.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무려 2600년 전에 불교에서 깨달았던 공사상과 20세기 최고의 과학인 양자역학이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공이라고 하면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우울한 허무주의로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모든 현상에는 고립된 실체가 없다는 상호 의존성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양자역학 역시 원자나 입자가 오로지 상호관계와 양자 얽힘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과학의 최전선에서 고대 불교의 세계관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나 다름없는 셈이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엄청난 진리를 두고 과연 우리는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상업화된 명상이 가진 뼈아픈 한계를 짚어보죠. 학자들은 이걸 이른바 맥마인드풀리스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 딱 감이 오시죠?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처럼 빠르고 쉽게 소비한다는 뜻이에요. 명상이 가지고 있던 그 깊고 심오한 철학이나 윤리적인 맥락은 싹 다 버리고 겉보기 좋게 포장해서 파는 현상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은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요즘 시중에 많은 상업적 명상들은 그저 회사에서 지치지 않고 일 더 잘하기 위한 생산성 도구나 아니면 당장의 짜증을 덮어버리는 일회용 반창고로 전락해버렸어요. 온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위대한 지혜를 역설적이게도 철저히 나 혼자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도구로 쪼그라뜨려 버린 겁니다. 여기 정리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돈을 내고 소비하는 상업화된 개인 치유 명상은 오직 철저하게 고립된 나라는 자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목표도 당연히 내 스트레스 풀고 내 생산성 올리는 거죠. 반면에 대승정신의 뿌리를 둔 진짜 관계적 치유는 사회와 타인, 즉 외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들의 목표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자비심이에요. 서구식으로 얄팍해진 맥마인드풀리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타인을 향해 자비를 실천하는 사회적 마음챙김으로 한 단계 크게 진화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나 개인을 넘어서는 진짜 실천, 사회적 마음챙김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맥락에서 학자들은 그냥 유행어처럼 쓰는 모호한 K-명상 대신에 철학이 뚜렷하게 담긴 K-불교 명상이라는 더 정확한 틀을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진짜배기 명상은 몇 가지 확실한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한국 전통의 선수행 방식과 현대적인 마음챙김을 아주 절묘하게 합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목표인 보살행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죠. 중요한 건 산속 깊은 곳에 혼자 콕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내 개인의 심리적인 위로를 얻는 걸 훌쩍 뛰어넘어 공동체 전체의 고통을 끝내는 데 집중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양자역학의 얽힘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현실 사회에서 따뜻한 자비로 풀어내는 과정인 겁니다. 자, 이 이론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이걸 한번 보세요. 불교의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시부도, 그러니까 소 찾는 그림을 현대식으로 완전 재해석한 마음공부 10걸음이라는 10단계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단계가 바로 맨 꼭대기에 있는 돌이켜 비추기, 한자로 회광반조라는 단계인데요. 늘 남을 향해 있던 비판이나 분석의 날카로운 시선을 휙 돌려서 오롯이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그 진짜 뿌리가 어딘지 끊임없이 묻는 엄청난 통찰의 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창해 보이는 철학을 매일 아침 눈 뜨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쏙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핵심은 이런 작고 평범한 일상적인 훈련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차나 커피 한 잔쯤은 꼭 드시잖아요? 그 단순한 순간도 완벽한 선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화두를 활용한 차 명상의 3단계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내 앞에 놓인 차의 색깔, 향기, 맛을 그냥 객관적으로 천천히 관찰해보세요. 둘째, 그 차를 마시면서 스르륵 변해가는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하나 딱 던집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맛과 향기를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끈질긴 질문 하나가 나와 타인이 분리되어 있다는 그 단단한 착각을 보기 좋게 깨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훈련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그 유명한 문장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현상들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오히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현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반야심경의 가장 짜릿한 진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할 거라는 꽉 막힌 집착을 툭 내려놓고 스스로가 텅 비어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되고 우주 전체와 내가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오늘 파헤쳐본 이 놀라운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최첨단을 걷는 양자 물리학과 수천 년 전의 고대 지혜가 입을 맞춘 듯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얽혀 있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하게 될 명상은 그저 나 혼자 편안해지기 위한 개인적인 시간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이 연결된 세상을 향한 따뜻한 자비와 행동의 시작점이 될까요? 명상방석 위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이 문을 열고 나간 뒤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이어질지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